도박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4. 최대 선의 계약. 보험 계약은 신의 성취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최대 선의 계약이다. 최대 선의 계약의 원칙은 보험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음, 음. 최대 선의 계약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 계약이 도박과 마찬가지로 사행 계약이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은 우연적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여 또한 적은 금액 보험료로 큰 금액 보험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쉽게 도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은 도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최대 선의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도 해상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임을 규정하고 있다. MIA 17조. 5. 부합 계약. 어,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정해지고 당사자는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부합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험자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일일이 법률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보험 계약자와 계약 내용을 합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자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 보험 약관을 제시하고 보험 계약자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보험 계약이 체결된다. 부합 계약에 의한 불공정 계약 문제. 보험 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상호 협정하거나 합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는 보험 계약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 약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약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약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하도록 요구하여 보험 계약자를 보호한다. 6. 상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행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나 개인 음, 보험회사나 개인 보험업자들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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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험을 인수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된다. 그러나 보험은 사회적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상행위와는 달리 많은 제약을 받는다. 보험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인가를 받은 보험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 어, 7. 계속계약.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을 약속하는데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은 보험사고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한다. 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관계는 보험기간 동안 지속된다. 매매거래는 1회의 급여로서 계약관계가 종료되지만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보험기간 대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 1.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기간으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 한다. 보험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여 상법 제656조 그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어, 음,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은 거의 일치하지만 음, 어, 음, 예외적으로 보험 계약의 음, 음, 예외적으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보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급보험. 소급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것으로 정한 보험을 이른다. 상법 제643조. 예를 들어 선박이 출항한 후 음, 예를 들어 선박이 출항한 후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어, 경우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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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 시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면 보험 계약 기간보다 어, 보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예정보험. 반대로 예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먼저 체결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3. 보험료의 기간.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 안에 생기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보험료 기간이라 한다.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 기간을 의미한다. 3. 해상보험증권. 보험증권, 인슈런스 팔리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음, 음,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음,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며 또한 보험자만이 기명 날인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아니지만 각 국가의 보험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음, MIA 22조. 음, 다른 성문법에 음, 다른 성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계약은 본법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이 구현되지 않는 한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된 때 또는 그 후에 작성되고 발행될 수 있다. MIA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지. 음, 아, 1. 항해보험증권과 기간보험증권 MIA 25조. 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을 특정 어느 장소로부터 다른 특정 장소나 수개의 장소로까지 보험 인수를 하는 경우 그 보험증권을 항해보험증권 보이지 팔러시라고 부르며 어, 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을 일정 기간에 대하여 음, 보험 인수를 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기간보험증권 타임 팔리시라고 부른다. 항해와 기간의 양제를 위한 계약이 동일한 보험증권에 포함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저가보험은 항해보험증권에 해당하며 선박보험이 기간보험증권에 해당한다. 2. 보험가액에 대한 분류 MIA 27조 및 28조 보험증권은 기평가보험증권이거나 또는 미평가보험증권일 수 있다. 기평가보험증권은 보험 목적물의 보험가액을 협의하여 기재한 보험증권이며 미평가보험증권은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금의 한도에 따라서 보험액이 추후에 확정되도록 하는 보험증권을 의미한다. 3. 선박의 부동보험증권 Floating Policy by Ship or Ship MIA 29조 1. 정의 부동보험증권은 총괄적 문헌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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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부동보험증권은 총괄적 문헌으로 보험 계약을 기술하고 선박의 명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확정 통지에 의해 확정되도록 하는 보험증권이다. 이 확정 통지, 추후의 확정 통지는 보험증권상의 배서에 의해 또는 기타 간섭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험증권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확정 통지는 반드시 발송 또는 선적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화물의 경우 확정 통지는 음, 음, 반드시 보험증권의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적송품을 포함하여야 하고 화물이나 기타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되어야 한다. 3. 확정 통지의 누락. 음, 그러나 확정 통지가 생략된 사항 또는 잘못된 확정 통지는 그것이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심지어 손해 발생 후에 또는 도착 후에도 수정될 수 있다. 보험증권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손해의 통지 후 또는 도착의 통지 후까지 가액에 대한 확정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은 그러한 확정 통지의 대상인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는 반드시 미평가 보험증권으로 처리해야 한다. 선박 미확정의 적하 예정보험 상법 704조 1.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화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그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화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의 양도 MIA 50조 및 51조 2. 양도의 시기 및 방법 해상보험증권은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문헌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 해상보험증권은 손해 발생의 이전이든 이후이든 양도될 수 있다. 해상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배서 또는 기타 관습적인 방법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이 양도의 효력 해상보험증권이 그러한 보험증권상의 수익권의 이익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보험증권의 양수인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보험증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타인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타인의 이름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피고가 항변할 수 있었을 그 계약에 기인한 어떠한 항변을 피고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양도의 제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음, 상실한 경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 또는 그렇게 할 당시 보험증권을 양도하기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후의 보험증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5. 보험증권의 발행 1. 보험료 지불 시기 MIA 52조 별도의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보험료의 지불 의무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증권의 발급 의무는 동시조건 보험자는 피보험료의 지불 또는 보험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보험증권의 발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보험증권의 구현 MIA 22조 다른 성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계약은 보험법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에 구현되지 않는 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된 때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되고 발행될 수 있다. 증권 발행하라는 거지. 해상보험증권 상법 695조 해상보험증권은 제666조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개기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 종류 및 항해 범위. 2. 저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 종류, 항해, 양육항 및 출하지 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추가 학습. 음, 어,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및 해석의 원칙. 1.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1. 증권성.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 2. 면책증권성.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증권에 제시하는 자의 자격을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증권은 면책증권 또는 자격증권의 성질을 지닌다. 3. 유가증권성.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몇몇 보험에서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CIF 계약에서 매도인은 저가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선화 증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매도인이 체결하고 교부받은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상 선박보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반면 저가보험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여 저가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유인증권성. 보험증권이 지시식 또는 무기명 식으로 음,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보험증권의 유인성에 의하여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사항은 증권의 소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유인성인에게.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가 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 상환증권성. 대부분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선화증권과 같이 완전한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의 해석의 원칙. 1. 판례 및 당사자의 의견 존중. 당사자 간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지만 의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판례가 있다면 판례에 따라 보험증권을 해석한다. 2. POP의 원칙. 보험증권은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평이하게 plain, 통상적으로 ordinary, 통속적으로 popular, 음, 어, 로 해석되어야 한다. 평이하고 통상적으로 통속적으로 POP. 3. 3. 수기문헌의 원칙. 수기문헌의 우선 원칙. 보험계약은 주로 인쇄문헌으로 이루어지는데 수기문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음, 인쇄된 문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당사자들이 삽입했다는 의미가 된다. 수기문헌이 있다면 인쇄문헌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동종제한의 원칙. 보험의 목적, 피보험 위험, 면책 위험 등에 대한 약관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하고 마지막에 기타 일체의 사항들이라는 총괄적인 문헌을 기재한 경우 그 총괄적인 문헌은 문자 그대로 망라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앞선 구체적인 열거 사항과 동일 종류의 사항으로서 열거에 빠진 것들만 포괄한다. 5. 작성자 분리 원칙. 보험증권상의 문헌 표현이 음, 애매하게 해석 애매하여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경우 음, 그 문헌을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존재함으로써
인해 보험증권의 문헌 작성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문헌을 보험자가 작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작성한 문헌의 표현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 6. 합리적 해석의 원칙. 보험증권의 해석은 특정 문헌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전체 문헌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증권의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요거는 뭐 인슈런스 팔리시 한번 내용 보시고요. 파트 3, 파트 3 손해 발생. 1. 해상 위험. 해상 위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의미한다. 해상 보험에서 천재지변, 화재,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 보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원인을 해상 위험이라고 한다. 해상 위험의 정의 MIA 3조 2항. 해상 위험이란 항해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 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 위험, 해적, 강도, 절도, 포획, 납포, 군주와 국민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언의 약행, 그리고 앞의 여러 위험과 동종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체 위험을 말한다. MIA 일부 MIA 1부칙 7조에 따르면 해상 고유의 위험 peril of the sea 는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의미하며 바람, 파도 등의 통상적인 작용 ordinary action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이 부식하는 것처럼 바람이나 파도 등에 의한 자연적인 소모 및 마모는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SSBC 화물의 위험 중 침몰, 싱크, 좌초, 스트랜딩, 화재, 버닝, 충돌, 콜리전은 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 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실무에서는 SSBC, 싱크, 스트랜딩, 버닝, 콜리전 사고라고 한다. 1. 위험의 종류, 해상 위험. 위험의 종류, 위험 부담 방식. 위험의 종류는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이 있고, 위험의 부담 방식은 포괄 책임주의와 예고 책임주의가 있다. 1. 담보 위험. 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해상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위험이다.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손해가 담보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담보 위험과 일정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이어야 한다. 담보 위험에 해당하더라도 면책 위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면책 위험이 우선한다. 담보 위험 MIA 55조 제1항. 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험증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면책 위험. 면책 위험이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험의 제한이나 일정한 사유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위험을 말한다. 면책 위험은 법에 의해서 규정될 수도 있고 보험 약관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다. 법적 면책은 대부분 보험 약관에 수용되어 특정 위험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책 위험은 절대적 면책 위험과 상대적 면책 위험으로 구분한다. 절대적 면책 위험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면책되는 위험을 말하며, 상대적 면책 위험은
특약이 없는 한 면책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면책 위험 MIA 55조 2항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법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 그러나 음,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비록 그 손해가 선장이나 선원의 불법 행위 또는 과실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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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연,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선박 또는 화물에 관한 지연이 피보험 위험에 기인한 경우에도 지연에 근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자연소모 등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통상적인 자연소모, 통상의 누손과 파손, 보험 목적물의 고유하자나 성질에 대하여는 또는 쥐 또는 해충에 근인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또는 해상 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기관의 손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위험 부담의 방식 1. 포괄 책임주의 1. 정의 포괄 책임주의는 보험증권에 면책 위험을 명시해 놓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에 대하여 담보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증권에 면책 위험만 명시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 위험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보상이 된다. ICCA 또는 ICC All Risk 그리고 항공운송의 ICC Air가 여기에 해당한다. 어, 포괄 책임주의에서 포괄 책임주의에서 별도의 담보 위험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비담보 위험, 중성 위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입증 책임 열거 책임주의에서는 일거 책임주의에서는 손해가 담보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 책임이 대부분 피보험자에게 있으나 포괄 책임주의에서는 보험자가 면책 위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보험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포괄 책임주의 채택국가 1.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 상법 693조는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해상보험을 보험자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괄책임주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륙법계내 채택하고 있다. 2. 예외 영국 영국은 영국 해상보험법 3조에 해상 위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로이즈 SG 팔러시의 본문 중 위험 약관에 대해서도 해상 위험 중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을 열거하고 있어 열거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열거 책임주의 음, 어, 열거 책임주의는 보험증권에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선 면책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손해만을 보험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정 책임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방식이다. ICC B와 C, ICC WA와 ICC FPA가 여기에 해당한다. 어, 열거 책임주의의 경우 면책 위험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않고 담보 위험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비담보 위험, 중성 위험이라고 하여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음, 어, 로이즈 SG 보험증권에서의 담보위험 1의 과거에 이용되던 구 로이즈 SG 보험증권에서는
본문 약관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담보 위험을 열거하는 열거 책임주의에 해당한다. 2. 로이즈 SG 팔러시 위험 약관 퍼릴 클라우즈 본 보험자는 본 항에 있어 담보할 것을 약속하는 해상 사업 및 위험은 다음과 같다. 즉 해상 고유의 위험, 군함, 화재, 외적, 해적, 표도, 강도, 투하, 표획 면허장 및 표획 면허장, 습격, 해상 탈취, 국적 상황 또는 성질의 여하를 불문하든 모든 국왕, 군주 및 국민의 강요, 억지 및 억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상기화물, 상품 및 선박 또는 기타에 대하여 혹은 그들 일부에 대하여 파손, 훼손 또는 손상을 발생케 하였거나 발생하게 할 기타 일체 위험, 멸실 및 불행으로 한다. 2. 해상손해 해상보험에서 손해는 위험 발생의 객체인 항해사업과 관련된 선박, 적하, 운임, 그 밖의 보험 목적이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말한다. 해상 손해에서는 화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물적 손해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손해 및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직접 손해인 물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간접 손해인 비용 손해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보험자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륙 혼합 위험 MIA 2조 해상보험 계약은 명시의 특약이나 상관습에 의하여 해상 항해에 수반할 수 있는 내수 또는 육상의 위험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담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1. 물적 손해, 직접 손해 1. 전손, 토탈로스 MIA 56조 물적 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되며 전손은 현실전선, 추정전손이다. 전손은 전손은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손은 보험 목적물의 물리적 손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험 목적물이 현존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더 이상 점유할 수 없는 경우 성립된다. 전손은 다시 물리적으로 전손이 해당하는 현실전손과 분손이지만 회복 비용 등의 과다로 인한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전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MIA 57조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현실전손이 된다. 현실전손의 경우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선박의 행방불명 1. 상법 제711조 선박의 전부가 2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확한 것으로 하며 전손으로 추정한다. 2. MIA 58조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에도 그 선박에 대한 소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전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의 비교 현실전손 사유 실질적인 멸실 보험 목적물 본래의 성질 상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박탈 선박 행방의 불명 위부는 불필요 전손 선박 또는 적하의 소유를 상실한 때 선박의 수리비가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하의 수리 비용 및 개반 비용이 적하의 가액을 초과
반드시 위부가 필요하고 위부가 성립하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 2. 추정 존손. constructive total loss. 보험증권에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이 현실 존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거나 또는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할 비용의 지출 없이는 현실 존손으로부터 보험의 목적이 보존될 수 없어 보험의 목적이 합리적으로 포기된 경우 추정 존손이 된다. 추정 존손에 의한 처리 MIA 61조. 추정 존손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 있고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 존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분손 partial loss MIA 56조. 물적 손해에 대해서 전손과 분손이 있는데 분손은 단독 훼손과 또 공동 훼손. 공동 훼손이 아니면 단독 훼손. 손해는 전손이거나 또는 분손인 경우도 있다. 전손 이외의 일체의 손해는 분손이다. 피보험자가 전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오직 분손에 대해서만 증거가 입증되는 때에는 보험증권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분손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단독훼손 partial average loss MIA 64조. 단독훼손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 목적물의 분손이며 공동훼손 손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이 공동훼손 General Average Loss MIA 66조. 공동훼손 손해는 공동훼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훼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공동훼손 손해는 공동훼손 비용, 공동훼손 희생을 포함한다. 공동훼손의 해상사업에서 위험에 직면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위험의 작용 시에 어떠한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이 임의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초래되거나 지출되는 경우에는 공동훼손 행위가 있는 것으로 한다. 추가 학습 공동훼손 보상 원칙 MIA 66조. 1. 공동훼손 분담금. 공동훼손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례적인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분담금은 공동훼손 분담금이라 한다. 2. 공동훼손에 대한 보상. 1. 자기 분담금.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훼손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 비용 손해 중 자기 부담으로 귀속되는 그 손해의 부담 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2. 타인 부담금. 공동훼손 희생의 경우 피보험자는 분담 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3. 보험자의 책임.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공동훼손 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할 책임을 부담할 경우 피보험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3. 보상의 예외.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 위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훼손 또는 공동훼손 분담금에 대하여 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복수의 피보험 이익. 선박과 운임 및 적하 또는 이들 이익 중 두 가지가 동시에 피보험자에 의하여 소유됐을 경우
공동훼손이나 공동훼손 분담금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은 그러한 목적이 상이한 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된다는 거지.